네, 일단 다음 주 증시 일정 중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을 하나만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6가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 1번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2분기 실적 반등을 예고한 상황인데 주가의 답답한 흐름을 뚫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흥 경제국 모임이죠. 브릭스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브라질에서 열리는데 지금 출범 이래 처음으로 시진핑 주석 참여를 안 하겠다라면서 불참을 선언했다고 하네요. 어떤 이야기 나올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미국의 6월 고용보고서 나오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5월의 경우에는 4월보다 예상치를 좀 뛰어넘는 수치를 공개했는데 현재 금리 인하 기조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4번의 유럽 중앙은행 포럼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어서 시장에서 엔터주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던 일정, 블랙핑크 월드 투어도 금요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엔터주들 신고가를 뚫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상법 개정안이 나와 있네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달 4일까지 이걸 처리하겠다라는 걸 목표로 내놓은 상황인데 오늘 그 소식에 증권 그리고 지주사까지 함께 올랐죠. 과연 어떤 결정 내려질지도 함께 주목이 되는 구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 많기 때문에 하나만 꼽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신중한 선택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마지막 주식남녀의 선택 지금 골라주시죠. 네, 어느덧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6월 27일이고요. 다음 주가 되면 7월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제 하반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에 대한 분석을 함께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주요 일정들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에도 상법 개정안을 저희가 보기로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에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관련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것까지 보기를 다시 한번 넣어봤고요. 관련해서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 앞으로 코스피의 방향성을 결정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브릭스 정상회의, 미국의 고용보고서, 유럽중앙은행의 포럼,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까지 자 이렇게 보기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보드 들어주시죠. 자, 우리 이지은 전문가님은 6번 역시나 상법 개정안을 꼽아주셨고요. 테이버 전문가는 2가지로 나눠주셨는데 3번, 6번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공통적으로 6번 상법 개정이 들어가 있다는 점은 눈에 들어오네요. 자, 먼저 이지은 대표님. 상법 개정 다음 달 그러니까 4일이니까 금요일까지입니다.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태라서 다음 주에는 좀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이 우세한데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네, 일단 7월 4일 목표라고 했고 근데 법사위 구성 그리고 본회의 일정에 따라서 7월 초까지는 좀 밀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온다는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관심도가 여전히 좀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오늘 장 막판에 보면 지주사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기 또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일정에 대해서 기다리는 부분들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만큼 저는 상법 개정 관련돼서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주주환원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는 우리가 항상 봐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섹터들은 여전히 다음 주에 시세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결국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6월 들어서 본격적으로 들어온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게 예정대로 착착 잘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땐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수급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코스피 3,500 가려면 상법 개정 이런 거 일정 다 잘 되고 지금 지주사 관련돼서 종목들 굉장히 시세 강하잖아요. 근데 중소형 지주사들까지 올라주면 완벽하게 지수가 더 크게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흐름들을 보니까 지주사 관련돼서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주 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끊임없이 제기했던 종목군들이 오늘 장 막판에 좀 시세가 끌어당겨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여전히 시장의 관심도와 기대 심리가 강하게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일정이 무난하게 지나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테이버 전문가도 역시나 6번 상법 개정안과 함께 미국의 고용보고서까지 짚어주셨는데 2가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뭐 미국 먼저
말씀드리면 어제자 기준으로 놓고 보셨을 때 S&P 500이 사상 최고치에서 1포인트 낮은 곳까지 올랐다가 이제 마감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PC 물가가 9시 반에 나오고요. 그리고는 다음 주에는 고용지표가 나오고 그다음에 CPI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연일 매일매일 인터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8월 달 CPI까지는 확인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9월의 금리 인하를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안 할지 그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연준에서는 인플레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은 나중에 숫자 나왔을 때 대응하면 되는 그런 잠재적 악재다라고 지금 취급을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고용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고용 데이터가 나오고 경제 지표가 나왔을 때 그 경제 지표에서 침체 시그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침체 시그널이 보이면 오히려 9월의 금리 인하를 피컷으로 우리가 두 번 0.5%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강한 매수세로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PC를 보시면서 여기서 우리가 소비 데이터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소비 데이터까지 확인하고 난 뒤에 신고가를 쓰는가 그런 부분에서 그게 계속해서 랠리를 뿜어줄 수 있는가가 결국에는 고용, 말 그대로 고용에 의한 실업 증가에 의한 강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는 만약에 다음 주에 실업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9월이 아닌 7월 금리 인하설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한 번 우리는 7월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글로벌 관점에서는 미국의 고용, 미국의 인플레가 가장 중요한 지표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법 개정, 지금은 상법 개정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봐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과연 상법 개정이 되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지금 계속 주주환원 얘기하시죠. 과연 주주환원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물음표인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주환원을 해줄 거야라는 기대값으로 뭐 지주사가 움직이고 뭐 금융사가 움직이고 이런 게 움직이는데 금융 좋습니다. 금융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도 계속해서 주주환원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히려 그 부분을 정부가 막아오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최근에 해소되면서 뭐 KB금융이 10만 원 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얼마나 배당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당 성향을 35% 이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배당을 받아갈 때 배당 받는 사람한테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데 그럼 배당을 주는 회사는 배당을 준다라고 그렇게 의결하는 이사회는 배당을 준다라고 의결하는 대주주한테는 혜택이 없죠. 그렇게 되면은 과연 배당을 강제할 수 있을까요? 배당이 늘어나야 말 그대로 우리나라 코스피가 목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주주환원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당장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기업들은 이비 발행을 통해 가지고 자사주를 다 빼돌린 상황입니다. 그러고는 자사주 소각이라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얘기가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는 중이죠. 말 그대로 지금 상법 개정이라는 정치적인 드라이브는 매우 좋지만 이게 정말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정말 장기 투자의 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법안과 정책이 될 것인가는 상법 개정 이후에 또 다음 스텝으로는 우리가 소송전을 거쳐야 되고요. 그런 소송전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들한테 정말 매력적인 시장으로 변해야지만 코스피 4천, 5천 현실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아니다 그러면은 이번 상법 개정은 자회사 IPO를 막는 하나의 법안이 만들어졌다 정도로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4천, 5천 가는 거는 조금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면서 우리가 상법 개정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유독 뭐 분할, 자진 상폐 이런 얘기들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어서 상법 개정이 되기 전에 또 이런 움직임들이 가팔라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또 시장에 어느 정도 변동성을 확대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일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